2강의 8번 국가 간의 상호 의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원 공부를 좀 하죠. 인터란다는 사실 서로라는 의미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디펜던스 시리즈는 좀 외워놓는 게 좋죠. 이 디펜던스 자체는 의존이란 뜻이 되고 여기에다가 in을 붙였을 때 인디펜던스, 요게 이제 독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인터디펜던스는 결국엔 서로 의존, 상호 의존성이 되는 거죠. 결국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금 어원 공부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은 is 뭐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야, 근데 이게 벌써 where로 그냥 출발을 하잖아요. 이런 거 이제 다 영문법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더 플레이스 같은 일반적인 장소 명사가 들어갔을 때 관계부사 where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이 앞에가 일반적 시간 명사일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생략할 수 있다는 점 기억나세요? 지금이 그건데 오늘은 플레이스 생략은 아니고 케이스 생략이에요. 경우.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더 케이스가 원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상호 의존, 이거는 상호 의존이란 개념은 일종의 어떠어떠한 경우이다야. 근데 이제 이게 생략이 된 거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where이 쓰이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결국엔 어떤 경우냐면 하고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상호 의존성이라는 개념은 어떠어떠한 경우이다. 어떤 경우냐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결국엔 the condition of one, 보여요? one,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condition, 상태가 오케이? 근데 이제 상태라는 말이 컨디션의 해석이긴 한데 사실은 한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의 뭐 현재 어떤 지위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상태로 일단 할게요. 한 사람의 어떤 상태가 depend on, 어디에 달려있는 경우이다야. 오케이? 어디에? another, 또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and 그리고 vice versa라는 표현 보이세요? 그 거꾸로도 역시 그러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상호 의존이라는 게 결국엔 나 혼자 안 죽어. 나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알지? 이거거든. 근데 그건 상대도 똑같아. 알아 새끼야. 너도 나 죽으면 너도 죽어.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좀 안 좋은 쪽이고 내가 잘 되면 너도 잘 되고 너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관계도 상호 의존이잖아. 그러니까 상호 의존이란 개념 자체는 is the case, 어떤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한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가 오케이?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근데 이렇게만 쓰면 인질이야. 상호 의존이 아니야. 그리고 그 거꾸로도 역시 그런 이 녀석의 상태도 얘한테 달려있는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완전히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제 depend on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의존하다라는 뜻만 외우면 절대 안 된다고.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뜻 꼭 외우라고 했고 뭐뭐에 좌우되다라는 표현까지를 제가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평소 하시던 대로 이 one에 대한 해석과 another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Simply put,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수거예요. 이건 수거예요, 수거. 간단히 설명하자면 interdependence라고 부르는 결국엔 상호 의존의 개념은 means, 그냥 의미한다. 그냥 영어로 썼죠. mutual 자체가 서로 간에, 상호 간에란 뜻이고 dependence 자체가 의존이죠. 약간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치면 상호 의존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거야 라고 써놓은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이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다음 볼게요. Such a situation. 그러한 상황은 결국엔 상호 의존의 상황이라는 것은요. neither A nor B를 사용을 해줬습니다. A도 아니고 사실 B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in itself가 조금은 중요하게 쓰이겠네요. 그 자체론 is neither good nor bad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가 어렵단 얘기고 there can be 뭐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more or less of i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도 그냥 뭔가 이거 자체를 그냥 뭔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more or less of it이니까 좀 더 잘 풀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 이 it 있죠, 여러분들. 이 it이 뭘 받냐면 굿과 배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나쁜 거보다도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이라는 게 진짜 그런 거잖아.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 있다는 건 완전히 좋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쁘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도 맞고 서로가 시너지가 나면 좋은 거보다 더 좋은 게 되고 얘 때문에 나까지 완전히 망해버리면 그건 나쁜 거보다도 더 나쁜 게 되는 거야. 혼자인 거보다 더 나쁜 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써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결혼은 뭐뭐 있다. 결혼이 good example, 참 좋은 예시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바로 무엇에? highly는 여러분 매우라는 뜻인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참 매우 interdependent relationship,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좋은 예시이다예요. 결혼이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딱 답이 나오죠. 혼자 사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딱 그거잖아요. 그쵸? 그 얘기다. 보겠습니다. 자, traditional Christian marriage 보우까지가 한덩이네요. 여기까지가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이 전통적인 traditional Christian 기독교의 marriage 결혼 보우 서약입니다. 보우란 단어만 외우시면 되겠네요. 혹시나 모르셨던 분은. 자, 전통적인 기독교의 결혼 서약은 commit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ommit이라는 단어도 워낙에 뜻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약속하게 만들다로 씁니다. both partner,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랑과 신부 모두에게 뭐 하라고? stick with it이라고 되어 있죠. stick with it. 그러면 stick with 하라고 약속하게, stick with를 약속하게 만든다죠. stick with, 뭐뭐를 지키다, 고수하다, 고집하다. 근데 고수하고 지키고 고집하라고. 뭘? it. 그것을. 이것은 뭐냐면 결혼 생활 자체를 무조건 지켜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이거 자체를 계속 할 것에 대해서 뭔가 지키라고. for richer, 여긴 해석 잘 하셔야 돼요. for richer, 더 부자가 되더라도, 말 그대로 더 가난해지더라도, the better, 상황이 더 좋아지더라도, 마지막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도 무조건 지켜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문법만 쓰고 갈게요. commit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to 부정사. 목적어에게 to 부정사를 약속하게 만들다. 이렇게 쭉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것도 되게 많이 한 거 알죠? stick with. 사실은 이제 stick to랑 비슷한 건데 바꿔 쓰면 adhere 이런 것들 했던 거 기억나세요?
뭐뭐를 다 고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interdependence 일단 주어 좀 잡아주세요. 어차피 수일치가 될 거예요. 저기 means하고 돼 있는 거죠. 결국에는 주어인 이런 상호 의존 의존 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among countries 보여요, 여러분들? 국가들 사이에서. 이 국가들 사이에도 상호 의존 관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 될 텐데 국가들 사이에서의 상호 의존 관계는 종종 의미한다. 뭐 서로가 더 부유해지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같이 가난해지는 것도 의미를 하고 뒤에는 마찬가지가 되겠죠.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더 나빠지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죠. 결혼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세기로 돌아가 보면요. 18세기엔 이러이러한 루소 아주 유명한 철학가는 또 point out 뭐뭐를 지적했었다. 대절 이하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다. 뭐라고? 자, 요게 한덩이에요. Along with independence. 여기가 한덩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은 결국엔 상호 의존을 따라가다 보면 의역이에요. 뒤에는 도치입니다. comes 동사. 그러면 해석이 뭐가 돼요? 뭐뭐가 온다. 상호 의존이라는 관계를 계속 따라가면 결국엔 끝에 뭐가 나온대? friction, 마찰과 갈등이 나온다. 근데 comes의 별표. 주어가 몇 개야? 2개인데 단수 취급한 거야. 마찰과 갈등은 하나로 본 거예요. 제 말 이해했어요? 요거는 단수 취급했다. 마찰과 갈등은 서로 같은 성질이기에 단수 취급하였다. 이렇게만 잡아놓으면 되겠죠? 제 말 이해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만이 좀 외워만 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다음요. 그래서 이어서 보게 되면 히스는 루소입니다. 루소의 그러면 상호 의존하지 말라는 거야? 끝까지 가면 서로 싸우기만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루소의 해결책은 뭐냐면 아예 좀 극단적이죠. isolation 그냥 고립을 선택해라. 그리고 separation 그냥 분리를 선택해라. 그런데 that is 그것은 그럼 여기서 그건 뭐야? 고립과 분리는 is seldom 거의 뭐뭐 안 타죠. 괜찮으세요? seldom 거의 불가능하다. In globalized world 결국엔 사실 이런 세계화된 세상에서는 우리나라 그냥 너네랑 무역 안 할게 이런 거 어렵다는 거예요. 야 끝이 루소의 말대로면 상호 의존의 끝은 마찰과 갈등인데 그러면 루소가 그 당시 제안했던 해결책은 고립과 분리였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진짜 해결책이었을 수 있지만 오늘날의 글로벌라이즈드 된 세상에서는 혼자 할게요. 이건 거의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만약에 when countries try isolation 이라고 돼 있죠. 그럼 만약에 뭐 할 때 어떤 나라들이 고립된 상태를 시도할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 그냥 우리 혼자 할래요.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as with 뭐뭐와 뭐뭐처럼요. 그냥 the case 있으니까 경우들처럼 North Korea, 북한. 오늘날의 북한이 됐거나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거거든요. 이 미얀마 옛날 formerly는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버마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오케이?
이 미얀마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가 묶이는 거예요. 요렇게가 as with부터 여러분들 여기까지 묶인 거거든요. until quiet recently까지겠다. 왜냐면 꽤나 최근까지잖아, 그치? 꽤 최근까지 있고 실제 노스코리안 지금도 분리 고립해서 살잖아, 그치? 이런 애들처럼 만약에 어떤 나라가 고립된 상태를 사실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 고립을 택한 나라는 이렇게 되겠죠? 괜찮으세요? 고립을 택한 나라는 사실 comes at 요거는 뭐뭐를 맞닥뜨린다예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해야지? 뭐가 틀린 거지? 올라요 그냥. 괜찮죠? 결국 뭐를 마주치게 되냐? enormous, 엄청난 economic cost니까 경제적인 대가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요. 혼자는 어렵죠, 이젠. 마지막 문장은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it fall to 구문 들어갔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의역 좀 할게요. 오늘날의 국가들은 사실은 divorce 원래 여러분 이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혼은 어색하잖아요, 그쵸? 누구누구와 단절하는 것은 the rest of the world니까 이 세상의 나머지 국가들과 단절하는 건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괜찮습니까?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이었습니다.